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애국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에서 정말 텐트를 치고 집에도 못 가고 식사도 거의 노숙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을 하는 선두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도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과연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광장에서 세월호 천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에는 엄청난 언론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듯이 대한애국당이 그 땅에다가 지금 텐트를 치고 엄청나게 불씨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959년 1월 7일 양력으로 진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토의 기운이 화개살이 굉장히 전체 사주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이야기를 할 적에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은 제왕이 된다는 그러한 속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접수를 하고 어떻습니까? 중국까지 접수를 하여서 원나라를 세우고 그 원나라가 망해가는 말기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주원장은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못생기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겼고 그리고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한 그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릴 때 사주를 보니까 당신은 커서 거지가 되든지 황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탁발성이 되었습니다. 이 탁발성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동냥을 하러 다니는 가장 힘든 그런 선임이거든요. 길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시주를 받아가지고 끼니를 영명하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성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 도적대가 생기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 도적대에 우두머리가 생겨가지고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명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떠받들고 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명나라를 세웠는 황제가 주원장인데 이 주원장의 사주를 보면은 지지에 밑에 글자 네 글자가 진술충미를 깔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진술충미가 나오면은 황제격의 사주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오늘 조원진 대표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분은 외국어 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하사관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현재 삼선 의원인데요. 그렇지만은 이분은 거의 밑바닥부터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항병태라는 그 의원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김영삼 씨한테 스카우트 대가 정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외국어 대학 총장까지 했고 이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원진 의원을 스카우트로 해가지고 거기에 항병태 씨의 비서관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의 어떤 그런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또한 아픔을 겪은 분이에요. 사실 이게 정치에서 선거에 나가서 당이 없이 무소속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 몇 번 떨어지다 보면은 사람이 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2008년도에 대구의 달서구 병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3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술년 개띠해에 출생을 했는데 이분의 일간을 보면은 기토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일간이라 그러면 본인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기토일간의 특징이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토라는 어떤 성질이 만물이 자랄 수 있는 어떻습니까? 기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가 있다. 거짓말을 안 한다. 우리가 옛날부터 땅은 속이지를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분의 사주는 8글자 중에서 7가지의 글자가 토의 강한 기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주는 여러 가지 기운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사주를 풀어야 되는데 이분의 사주는 특이합니다. 한쪽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쪽으로 강한 기운이 들어올 적에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축월에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겨울의 어떤 토양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기도 힘들고 불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이 든데 이분은 다행히 자기 옆에 술토 안에 또 정화라는 어떠한 불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추운 겨울이지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운이 들어올 적에 자기가 강한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강한 같은 토가 들어오든지 토를 도와주는 불이 들어오든지 토가 생산하는 금이 들어오든지 토와 금 이런 뭡니까? 운이 들어오면 자기가 잘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삼선을 하는 동안에 이 대운이 이 경호대운 때 10년간 이분은 대운이 9대운으로 흐릅니다. 39, 49, 59, 69 이런 식으로 9대운으로 흘러가는데 그 경호대운 때 어떻습니까? 금과 토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국회의원에 계속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이 신미대운입니다. 이 신미대운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대운이다. 이것도 금과 토의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괜찮은 대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순박해 보이고 연약해 한편으로는 좀 연약해 보이지만은요. 이분의 기운으로 봐서는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그러면요. 이분이 기토일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에 있는 4글자가 전부 다 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튼튼하게 네 군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다. 비나 바람이 불어도 잘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텐트를 철거하려고 그래도 조원진 대표가 뻗드는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철거하면은 한 개 철거하면 두 개 치고 두 개 철거하면은 네 개 치고 아마 그러한 기운이 이분의 사주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서 이분의 사주의 격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종왕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왕격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운이 한쪽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분의 이제 사주에서 약간의 약점이 있다 그러면 자기 기토 옆에 을목이 있습니다. 이 목은 자기를 괴롭히는 목극토가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목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목이 연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있으면은 그나마 힘을 쓰는데 이 목은 뿌리가 없습니다. 지장간 쪽에 뿌리가 있지만은 그 지장간 안에서 을신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이 하나가 있지만은 이 사람을 제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술년에도 사실은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엄청난 좋은 일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또 고생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에서 2017년도부터 나와가지고 뭐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이 우리 애국 아스팔트 국민들과 같이 투쟁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무술년의 어떤 그러한 자기가 고생을 했는 것은 앞으로 자기의 커다란 정치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운적으로는 또 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정치인들은요, 정말 얍삽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바로 텐트를 철거를 하려고 개고장을 날리고 자기가 보호를 해주고 서울 시민을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서울 시민이 돌아갔는데 그것을 밝혀보자는데 자기 정치에 불리할까 싶어서 바로 개고장을 날리는 이런 대표적인 박원순 씨 같은 사람이 아주 야비하고 얍삽한 정치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다 밝혀졌지만은 어떻게 탄핵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정말 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은 사실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데 정 안 물러나면은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 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서는 엄벌을 표로서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표로서 심판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고생을 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표로서 그 사람들을 저는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대구 달서구 병 의원이지만은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의리를 지켰는 만큼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애국적인 열정으로 충분히 표를 잘 행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내년의 운기를 봐서도 경자대운이 결코 이분한테는 나쁜 운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옆에 있는 을목을 칠 수 있는 또 칼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분은 당연히 당선이 되지만은 전국에서 최고의 표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면 그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얍삽한 정치인들이 뭡니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표를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비가 와도 그 엄청난 그런 박원순 씨의 어떤 철거 압박에도 견디어내는 텐트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텐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쪽 좌파에서 세월호 때 텐트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렸지만은 이번에는 이 대한애국당하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찾는 이 텐트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우파의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내년 총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